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네. 택시 기사님께서 저를 내려주시면서 오늘 복권 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신호가 단 한 번도 빨간불이 안 걸렸대요. 전부 다 초록불로 왔다면서 네네. 저는 이제 사실 눈 감고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복권 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거예요? 제가 복권을 사는 건 대신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운을 나눠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참 마음이 예쁘네요. 뭐예요? 이런 영혼이 없는. 그런데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오프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뭐 뉴스를 취합하고 기사를 쓰고 브리핑 준비하고 전문가들과 대담하는 게 다 여러분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저희 방송 보시고 수익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시장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며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오른 34,575선에서 마무리한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5%, 0.09%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5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한 50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우리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결정한 대기업들을 독려하고 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일본 정부가 370억엔, 우리 돈으로 3,738억 원에 달하는 대만 반도체 TSMC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그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도체를 매개로 일본과 대만의 연대가 강화되는 동시에 TSMC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굵직한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렸고 네.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수출 지표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어떤 부품별로, 품목별로 조금 더 세세히 들어가 보다면 또 여기서 고민이 좀 발생하길래 잠시 후에 한번 이슈 다뤄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 짜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1조 5,5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은 전달보다 1.8% 감소했지만 내국인은 13.1% 증가했습니다. 한국 진출을 앞둔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LG U 플러스 IPTV를 통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LG U 플러스는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9개월 만에 4번째 1위를 기록했다며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후 가장 단시간에 세운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단하죠? BTS는 정말 소식이 끝도 없이 들리고 마음이 늘 좋아요,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참 언제부터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1위를 막 1년에 4번씩 하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엔터주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투자 뉴스에도 껴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수출 지표와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 잠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참 반도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참 매일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점점 붙으면 기분이 별로예요. 뭐가 죄송해요. 아쉽죠? 항상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뒤에 점점점 붙으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어제 아침에 나왔었던 그 수출 데이터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5.6%나 증가했습니다. 2달 연속 4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 증가폭 자체도 32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어땠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뭐 반도체랄지 자동차랄지 차 부품이랄지 다 좋았어요. 자동차 94%. 예, 맞아요. 여기 놀랍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다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뭐 얘기가 많이 나왔어도 계속 선방을 해내는 모습이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역시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의 흐름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한 건 수출 지표는 다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정체된 느낌은 주가도 그렇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금 더 타격이 올 수 있는 소식들이 해외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일본이 또 갑자기 TSMC와 좀 프로젝트 협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일본 정부가 TSMC에 그러니까 총 한 3,7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했고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의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일본 정부와 대만, 그러니까 TSMC와의 협업은 강화될 테고 지금 우리가 한창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 추격한다고 막 작년까지만 해도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데이터들을 봤더니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삼성전자는 1%포인트가 떨어진 반면에 TSMC는 오히려 1%포인트가 올랐더라. 그런데 여기에 협업까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정체돼 있고 참 이런다면 여전히 앞으로의 전망 뭐 실적 잘 나온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삼성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규모로 TSMC가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삼성 이번에 공장 가동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안 그래도 좀 부침을 겪고 있는 IT 대형주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얘기 해보죠. 아니 상륙한다 하더니 뭐 빠르면 5월 5일에 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요. 이제 9월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채용 사이트에서 디즈니 플러스 채용 인력 뭐 공고 이런 게 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보다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OTT 서비스 업체예요. 미국에서 지금 OTT 업체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알아보다 깜짝 놀랐는데 몇 개나 되는데? 300개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는 그중에서 상당한 후발주자예요.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위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힘이 된 건 뭐 픽사나 마블이나 디즈니나 스타워즈나 이런 쪽에서 콘텐츠를 공급받으면서 콘텐츠 라인업이 정말 막강하다는 거고요. 가족형 콘텐츠,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에 이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게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폭발적인 성장 기록을 했고 국내에 드디어 상륙을 하는데 어제 한 언론 매체에서 LG U+와 IPTV 손을 잡고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그동안 LG U+나 KT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LG U+와 손을 잡고 들어온다. 그래서 9월부터 서비스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고 KT와는 모바일로 제공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LG U+는 별명이 디즈니 플러스 바라기라는 말이 붙을 만큼 이걸 기다렸었거든요. 과거에 이 넷플릭스와 이 독점 계약을 해서 IPTV 가입자가 20% 껑충 뛰었던 바가 있습니다. 정말 덕을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LG U+ 뭐 긍정의 시각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뭐 확정된 내용은 아직 아니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어제 시간 외에서는 주가 반응은 좀 보였습니다. LG U+, LG 헬로비전은 뭐 상한가, 시간외에서는 요 9% 이상이 상한이니까 상한가 같고요. LG U+ 3%, 그리고 알로이스는 OTT 박스 만드는 업체인데 어제 4% 정도 올랐고요. 디즈니 관련해서 DVD 유통에서 SM 라이프 디자인 5% 상승, 손오공은 사내 이사가 과거 디즈니의
일했던 경력이 있다고 관련주를 꼽히는데 그래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넣은 네, 건데 네. 이거 보세요. 시간외에서도 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투자는 좀 피해 보시고 예. 네, 시간외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심 가져도 되는 것인가 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는 게 앞에서 박민영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한 매체 단독 보도가 지금 나온 네, 거고 맞아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팩트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엔젤 산업과 관련해서 무더기 상한가 막 급등했다 얘기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장중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주들 콘텐츠 제작 그 제2 콘텐츠리도 디즈니 플러스와 콘텐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면세점. 우리가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여행이나 항공 면세점 쪽으로 최근 들어서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한 발 빠르게 좀 투자를 하자. 이미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4월 면세점 매출이 이제 1조 5,57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수준까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도 함께 보시면 네. 국내 면세점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만 되면 오히려 2019년 이전 수준보다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리고 2022년에는 해외여행 좀 풀리겠죠. 가야죠. 하다 보면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황금알을 낳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 힘들면서 옥석도 가려지고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회복의 초입 국면이라는 거 아직 해외여행이 다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면세점 업계 관계자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중국인 보따리상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서 매달 매출이 좀 들쑥날쑥하다고 해요.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늘고 있긴 한데 이게 할인율이 높을 때는 팍 늘었다가 할인율이 낮으면 다시 줄었다가 그리고 앞서 투자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국내 방문객 비중이 늘어난 거 이건 무착륙 관광, 무착륙 비행 관광 이게 늘어나면서 네. 면세점이 늘어난 거지 결국 우리나라 면세점주 잘 가려면 보따리상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도 한 발 앞서서 면세점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여기도 한번 물어보도록 그리고 하죠. 사실 실물 경제를 조금 더 선행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점을 한다면 또 지금 시점인지 그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뭔지 아시죠? 화장품. 그렇죠. 네. 그래서 면세점이 회복을 보인다 해서 잠시 후 출근 전에서 또 화장품은 어떨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와 함께 이슈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투자 전략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선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종목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한번 전략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파트너십을 LG U+와 갖는다면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와 협업 맺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같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갖게 될 어떤 콘텐츠 제작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풀어주시죠. 네, 두 가지 섹터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얘기하기 전에 넷플릭스를 먼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처음에 빵 뜨기 시작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 안에서 드라마를 보고 싶은 혹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시대 흐름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늘면서 올라가게 됐는데요. 일단 디즈니 플러스는 안에 있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이제 컨텐츠를 사와서 그거를 이제 유통하는 이제 업체였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유통도 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 자체가 워낙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보다 오히려 성장세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드라마 제작 혹은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이제 LG U+가 디즈니 플러스를 유통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혹은 이제 섹터별로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얘기해 줬고, 그러면 종목별로도 한번 추려 볼까요? 네, 당연히 이제 LG U+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통신사야 워낙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탄탄한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과 함께 이제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예.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상위 특징주로서 이제 오늘 하루 정도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500원. 아무래도 이제 U+의 자회사다 보니까 한 번쯤 시세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시간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즘 보면 그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다고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조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좀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작 쪽으로 넘어가네요. 네, 이제 다음은 제작 업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작 업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발성 이슈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제작 업체 정도로 저는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뉴로 이제 NEW인데, 여기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최근에 컨텐츠 제작 협업에 대해서 5년 계약을 체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 분출도 많이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주가도 잘 눌려져 있고 장기적인 성장성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다. 좀 그런 전망과 함께 목표가는 14,000원 제시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잠시만요. 팀장님이 제시한 목표 주가인 거죠? 네. 업사이드 40%? 네. 대단하네요. 되게 정말 컨텐츠 제작 업체 중에 한국의 컨텐츠 제작 업체 중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 중에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두 가지 종목을 가져가왔고요. 좋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는 사실 디즈니 플러스 종목보다는 넷플릭스 관련주인데,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소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래서 그럼 제 주변에도 이제 넷플릭스 볼 게 없다. 왜냐면 다 봤기 때문에. 여기도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좋아하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도 최근에 컨텐츠 제작 업체 쪽에 굉장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는 너무 일도 많이 했고, 그다음 장기적인 성장성, 메타버스 등 너무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14,000원 같이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추려줬거든요. LG U+, LG 헬로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갖고 왔고, 뉴가 14,000원, 위즈윅 스튜디오 역시 14,000원 목표 주가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관련해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콘텐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이슈들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에요. 면세점에 대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도 알겠고,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추천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정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도 여기 너무 사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좀 면세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보통 면세점 관련 업종들이 이제 백화점 쪽으로 먼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너무 이제 많이 나왔고, 보복 소비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기대만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4월 소비자 지표를 봤었을 때 이제 소매 판매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4월 이 2달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런 이유가
맞춰지면서 면세점도 그럼 이제 백신도 많이 접종이 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면세점도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보통 두 가지 섹터로 같이 운용이 됐는데 한쪽이 되게 좋아지는데 여기는 이제 막 업황이 살아나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관점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 면세점 관련 업종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 흐름상 이제 더 이상 이제 관망하기에는 자리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 3분기 때 70% 이상이 되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나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있을 수도 있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매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면세점만 하는 기업도 없고 다만 호텔신라는 면세점 비중이 높은 거고 뭐 현대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을 같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예전에 탑픽 꼽아달라고 하면 면세점 비중이 제일 낮은 현대백화점이 탑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호텔신라를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뭐 휴가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워낙 이제 뭐 호텔 구하기도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만석이어가지고 막 진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방도 구하기가 힘들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복 소비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비중이 거의 없고 이제 뭐 소비 쪽 이제 뭐 숙박업이다 보니까 좀 주가 상승률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면세점 사업도 되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호텔신라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계속 해볼까요? 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신세계 두 가지 이제 백화점과 면세점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원래 여의도 이제 더 현대몰에서 워낙 매출을 너무 많이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제 뭐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하루 아침에 예약을 해도 저녁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정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초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면세 사업도 이제 영업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볼만하다. 네, 목표가 13만 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신세계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SSG닷컴을 통해서 최근에 뭐 쿠팡을 따라잡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이베이까지 코리아까지 인수전도 참여하겠다 그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전망과 함께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호텔신라 가장 좋게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11만 원 목표 주가 나왔고요. 이외에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까지도 가격 전략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투자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마스픽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에 따른 국내 최대 수혜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슈티지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도체가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만큼 슈티지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반도체 슈티지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최근에 공장을 중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이제 이제 다시 재개를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티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 같은 경우 뭐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개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중에 어느 이제 종목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군 가져와 봤고요. 이제 텔레칩스, 해성DS, NCN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다 이제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시세도 많이 받은 이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장성까지 워낙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죠. 이제 가장 기술력도 뛰어나고 해외 협업과도 많이 한 그런 이력까지 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성DS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한 달 전부터 되게 굉장히 부각을 받은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급증을 해서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49,500원 제시드릴 수가 있고요. NCM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프로세스 인증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 종목
종목군 중에서는 굉장히 부각을 맞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6,000원 제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은 어디 있으세요? 제 가장 위에는 텔레칩스를 조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가 뿐만 아니라 원래 기본의 5G까지 같이 겹포제로서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워낙 탄탄한 종목이고 기술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탑으로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군을 찾기에는 텔레칩스가 가장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3개를 꼽아줬고요. 그 중에서도 텔레칩스에 조금 더 무게감을 뒀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